오래 사용한 제품들은 반드시 버리고 교체해야 하지만 버리기 아깝다고 해서 낡고해지도록 쓰다가 오히려 몸에 생각지도 못한 병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오랫동안 쓴 물건들 중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프라이팬입니다. 프라이팬은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음식물들이 잘 달라붙지 않도록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용한 프라이팬은 코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프라이팬의 코팅 소재는 과불화 화합물입니다. 일반적으로 과불화 화합물은 굉장히 안정성이 있어서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팬의 코팅 소재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과불화 화합물 중에서 과불화 옥탄산이라는 물질이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발암물질이라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래 사용해서 스크래치가 나거나 껍질이 벗겨진 프라이팬에서는 과불화 화합물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불화 화합물이 아니더라도 코팅이 벗겨지면 코팅 밑에 깔려있는 합성금속 소재들, 알루미늄 등의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유입되면서 독성을 띨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입니다. 기름을 구매하고선 언제 개봉했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먹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은 발연점과 상관없이 공기와 빛, 시간, 온도 등에 따라 산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몸에 좋은 그 어떤 기름이라 하더라도 오래 두고 먹을수록 몸에 해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기름은 겉으로 봤을 땐 상태가 멀쩡해 보이는 경우가 많고 상한 것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아 무심코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기름은 산화로 인해 과산화지질이나 알데하이드, 벤조피렌 등 악명 높은 1급 발암물질들이 형성되는데 이 성분들이 체내로 한번 들어오면 몸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체내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세포막을 파괴하고 염증을 유발해 고지혈증이나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각종 장기의 암 발병 위험까지 높이게 됩니다. 때문에 기름의 산화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선 기름의 보관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름을 보관할 때는 열이 자주 발생하는 가스레인지 근처에 두는 것은 피하고 뚜껑은 꼭 닫은 채 빛이 닿지 않도록 코일이나 종이로 감싸서 보관하거나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식용유의 유통기한이 있는데요. 들기름과 참기름은 제조일로부터 9개월이며 그 외 기름들은 모두 1년 정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개봉한 식용유는 산패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인테리어용 조화입니다. 2022년 소비자원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20개의 인테리어용 조화 제품에 대해 랜덤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5개의 제품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는데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은 독성을 지니면서 우리 몸에 축적되어 독성을 유발하는 다이옥신, 단쇄 염화 파라핀 등의 물질이며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번 조사로 검출된 물질은 단쇄 염화 파라핀으로 발암성을 띠고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2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오래된 견과류에서는 지방이 산패하면서 쩐내라고 불리는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이러한 냄새가 날 정도면 견과류가 온전한 상태가 아닐 확률이 높고 견과류에 곰팡이가 생겼을 수 있으므로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견과류를 보관한 지 오래됐거나 보관 방법이 잘못되면 곰팡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는 아플라톡신이나 오크라톡시, 제랄레논 등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아플라톡신은 주로 땅콩이나 보리, 밀, 옥수수, 쌀 등에서 검출되는데 기준치 이상 섭취하면 간에 독성을 일으켜 간암을 유발하며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플라톡신을 섭취하게 되면 간암 발생 위험도가 무려 60배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오크라톡신은 콩팥에 심각한 손상을, 제랄레논은 생식기능 장애나 난임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콩류, 견과류 등은
너무 오랫동안 묵혀두지 않아야 하며 보관할 때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에서 15도 이하에서 따라서 보관하고 최대한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곰팡이 독소는 열에 강해 세척이나 가열에 의해 쉽게 제거되지 않으니 씻거나 끓여 먹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니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드라이클리닝 비닐입니다.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한 옷들을 보관할 때 씌워진 비닐 그대로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견직, 양복, 코트, 캐시미어와 같은 옷들은 물이나 세제에 닿으면 조직이 분해나 수축 또는 손상되기 때문에 드라이클리닝을 할 때 유기용매를 사용합니다. 이때 많이 사용되는 유기용매는 퍼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2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물질을 사용하는 이유는 해당 물질이 휘발성이 있어서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한 옷을 비닐로 덮어두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해당 물질이 휘발되지 않게 되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드라이클리닝한 옷은 비닐 제거 후 2-3일 정도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통풍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세미입니다. 수세미에서 세균이 엄청 번식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설거지를 마친 수세미에는 물기와 함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남아있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양의 세균이 번식하게 됩니다. 독일의 푸르트방겐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수세미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구균이나 난치성 감염을 일으키는 녹농균 등 무려 362종에 달하는 세균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14종류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더럽다고 생각하는 화장실 변기보다도 더 많은 균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세미에 붙어있던 세균은 조리대나 식탁 등에 옮겨붙어 손과 음식의 교차 감염을 일으키게 되고 예상하지 못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으로 소독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세미의 교체 주기는 한 달 이내가 적당하며 교체 주기 전이라도 수세미가 낡고 냄새가 난다면 세균이 번식 중인 상태이니 망설일 필요 없이 바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약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고 다 먹지 않은 약이나 약국에서 구매한 뒤 뜯지도 않은 약들을 그대로 보관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보관했던 약들은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은 효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겉은 멀쩡해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독성물질 함량이 높아져 자칫 복용이라도 한다면 간이나 위, 신장 등에 예상하지 못한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약에는 대부분 전분 가루가 첨가되어 만들어지는데 약이 오래될 경우 전분의 노화 현상이 발생해 변색되거나 냄새가 나며 섭취할 경우 상한 전분 가루로 인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연질 캡슐 형태의 약에는 젤라틴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건 역시 오래될 경우 부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항생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하게 되면 치료 효과는 얻지 못하면서 오히려 내성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은 버리는 것이 좋은데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조제약은 조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이 넘으면 폐기해야 하며 진통제나 소화제 등 알약의 경우 개봉 후 6개월 안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약의 종류나 제조사, 제조 방식에 따라 유통기한이 천차만별이고 앞서 말씀드린 유통기한은 대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과 개봉 날짜를 적어두시면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도마입니다. 도마가 대부분은 플라스틱 아니면 나무입니다. 플라스틱 도마일 때는 우리가 칼질을 할 때 플라스틱을 탁탁 찢게 됩니다. 이때 플라스틱이 조금씩 깨져 나오게 됩니다. 처음엔 괜찮지만 계속 사용을 하면 거기 틈 사이로 세균이 들어가고 번식하고 그리고 플라스틱 성분들이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마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버리는 것이 좋고 나무 도마는
기름을 먹이거나 사포질을 열심히 해서 관리를 잘한다면 괜찮지만 나무도마에 긴 홈이 생겼거나 도마 속에 검은 점이 보인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바로 폐기하고 새 것을 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것: 오래된 기름과 프라이팬, 알약과 견과류, 인테리어용 조화나 드라이클리닝 비닐, 수세미와 도마 등이 있겠습니다. 묵은 것들은 다 버리시고 건강한 새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정보이니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겨울철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세요.